저축에 대한 상품. 여러 가지 저축과 관련된 상품들이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금융사기 먼저 설명해야 되려면 여기 정기 적금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한문을 사용하는 언어권에서 오신 분들은 이 적금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쌓아서 만드는 돈. 그래서 일정 기간 금액을 정하는 거죠. 매달 얼마씩, 뭐 50만 원씩 1년 동안. 그러면 얼마가 만약에 매달 50만 원씩 1년 12개월을 모으면 원금 돈이 얼마가 되죠? 12개월 6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정기적금 상품으로 우리가 저축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년짜리 정기적금 상품을 가입했다. 50만 원 매월 20일 날 매월 50만 원을 넣는 정기적금 상품으로 넣어서 1년이 됐어요. 그러면 원금 내가 저축한 돈은 600만 원이고 거기에 붙는 이자가 있죠. 이자랑 같이 찾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저축한 나에게 선물을 하나 이자를 받은 선물을 하고 나머지 원금은 여기 정기예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의 목돈 모아진 큰 돈을 일정 기간 동안 굴리는 표현 여기 굴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굴리는 걸 뭐죠? 눈사람을 만들 때 눈을 이렇게 뭉쳐서 눈밭에 굴리잖아요. 그러면 눈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금 상품이라는 것으로 돈을 모아서 큰 돈이 되면 그 돈을 은행에 일정 기간 동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만약에 정기적금으로 뭐 500만 원을 찾았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을 은행에다가 갖다 주고 내가 1년 동안 이 돈을 은행에 맡길게요 라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찾아가는 거. 그래서 통상 뭐라고 하냐면 목돈을 만들 때는 정기 적금 상품을 가입해서 이 모아진 돈을 우리가 불린다라는 말 혹시 아시죠? 불려. 뭐 라면이 불었어요. 라면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닥이 굵어지죠. 네. 그런 의미에서 돈을 불릴 때, 그럴 때 정기 예금이라는 이 상품을 가입하는 건데, 자 은행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은행에 왜 가세요? 돈을 저축을 하러도 가고 찾으러도 가고 또 돈이 필요할 때 내가 목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을 때 빌리러 가죠. 대출을 하러 가죠. 대출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제가 은행이에요. 저한테 선생님이 1억이라는 돈을 맡겼어. 목돈을 만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맡기고 1년 있다 찾아간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요분은 저한테 집을 사기 위해서 1억을 빌리러 와요. 그러면 이분한테 돈을 제가 빌려주겠죠. 우리가 이제 저축을 하는 금융회사는 수신 기능이 있다라고 해요. 돈을 받는 기능. 그래서 수신을 한 돈을 대출로 빌려주는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한테 제가 1년 동안 저한테 1억을 맡기면 3%의 이자를 주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을 맡기면 1년 동안 이자를 얼마를 받는 거죠? 1년 있다가 1억이라는 돈, 1억 원을 1년 동안 3%의 이자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원금 1억하고 3% 이자가 얼마냐? 1억의 3%는 30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을 내가 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30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뭘 떼요? 이자 소득세, 세금을 제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내가 이자 계산을 해봤는데 실제로 나한테 나중에 주는 돈이 다 그 이자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 300만 원에서 또 15.4%의 이자 소득세라고 해서 세금을 떼요. 그러면 이 세금을 이제 공제하고 주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는 1억을 1년 동안 은행에 3% 주는 은행에 예금을 하면 나중에 1년 있다가 1억 300만 원을 찾는다. 그러면 은행은 이 1억을 1년 동안 그냥 금고에다가 이렇게 쫙 모아놨다가 내가 돈을 찾으러 갈 때 금고에서 쫙 꺼내주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아까 필요한 이분에게 대출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1억을 빌려주고 안 보이신가요?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게 있죠. 그럼 보통 이자는 예금한 사람한테 주는 3%보다 많이 받아요. 대출 이율이 더 높아요, 훨씬. 그래서 7%의 이자를 받는다고 합시다. 받아요. 그러면 은행은 얼마를 벌어요? 700만 원을 벌죠. 돈 1억을 빌려주고 700을 벌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얼마가 이익이에요? 400만 원의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은행은 수신 기능이 있는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을 예금자의 돈을 받아서 예금자가 저축을 하면 그 돈을 대출로 굴리고 거기에서 저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은행인데 제가 이 적금 상품하고 이 정기예금 상품 중에 어떤 상품을 더 좋아할까요? 왜? 왜 정기예금을 더 좋아할까요? 종이 하는 예금이 매달 나오니까 종합가게 돈도 은행부터 알아받을 수 있고. 네, 그렇죠. 이거는 고객이 예금을 저축을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내서 돈이 늘어나긴 해요. 근데 그 돈을 한꺼번에 빌려주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많은 돈을 한꺼번에 맡기니까 이 돈을 더 대출로 운용을 하기가 수월하겠죠. 용이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거 두 개 상품 중에 이자를 어떤 상품을 더 많이 주냐? 이 상품에 많이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3%를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는 3%를 준다라고 하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한 0.5를 더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모으고 싶다, 저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정기 적금으로 일단 목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돈을 정기 예금으로 열심히 굴리는 거죠. 그래서 목돈을 굴리는 상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돈을 만들고 목돈을 굴리는 상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저축의 상품은 크게 세 가지인데 그럼 이 세 개밖에 없나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고 요 상품들 안에는 은행에 가면 더 많은 상품들이 각각 있죠. 뭐 100개 정도 넘게 있을 거예요. 100개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다문화 가족분들은 가면은 우대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금리를 우대하는. 그러니까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활용하시면 일반인들보다도 이자를 더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요. 제가 은행이에요. 고객이 돈을 맡기는데 1년 맡기는 것보다 3년 맡기면 3년 동안 더 오래 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축 기간이 길면 은행이 이자를 더 많이 줍니다. 자, 예금과 적금의 차이, 약간 정기예금, 정기적금 설명했는데 정기예금은 이렇게 만약에 매달 며칠날 한 번에 100만 원을 넣었다가 그 다음에 3년 다음이나 1년 있다가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찾는 게 정기예금이라면 정기적금은 이렇게 매달
1월, 2월, 3월, 뭐 다시 1월 이렇게 매달 10만 원 해서 만약에 1년 동안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저축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은 그 고객을 믿고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고객이 중간에 약속을 깨요. 나 돈 찾아갈게. 나 돈이 필요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돈 찾아갈 거야. 돈을 찾아가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이 돈을 찾으러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은행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고객이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은행도 약속한 이자를 못 줘요. 그래서 중간에 저축을 약속을 깬다. 우리가 이제 해약을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계좌를 해지한다. 중도 해지한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 은행은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연 한 달에 만약에 얼마를 저축할 수 있을까? 이제 적금을 만약에 둔다 하면 그리고 내가 이거를 꾸준히 얼마나 할 수 있을까? 1년, 아니 1년은 충분히 할 수 있어. 1년 해보고 다시 또 1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얼마 동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목적. 저축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이제 여기 어린 아이들한테 저축을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부자 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막연한 그냥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막연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구체적이고 아주 가까이에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녀분들이 아직 이제 저축을 돈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나이가 됐다. 그러면 너 뭐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갖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얘기죠. 뭐 게임기를 갖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책을 사고 싶다거나 신발을 사고 싶다거나 뭐 이렇게 목적이 사고 싶은 게 있죠. 갖고 싶은 게. 그러면 그거 갖고 싶은 게 얼마짜리인지 금액을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는데 한 20만 원 들어. 자 그러면 20만 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한 달에 이 아이한테 뭐 3만 원을 준다. 용돈으로. 그러면 그 3만 원에서 3만 원을 가지고 20만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이가 구체적으로 내가 이 2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생각이 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돈을 모을 때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막연히 노후 대비로 잘 살아야지 이렇게보다는 가까이 예를 들면 나는 2년 안에 동국에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 그럼 그때 비행기와 부모님 선물비 이런 거를 내가 매달 20만 원씩 모아서 한 3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목적을 구체적으로 하면은 저축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기간은 이제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축의 기간이 있어요. 혹시 일반적인 상품, 저축 상품 중에 은행이 저축에서 제일 길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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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아까 어떤 분이 3년이라고 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 아까 10년, 5년, 10년, 30년, 20년을 못하느냐? 이게 뭐냐면 시중의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은행이 지금 예를 들면 지금의 금리는 한 3%가 적정해 예금하면은 3%를 주겠어라고 했는데 만약에 갑자기 세계 정세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디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국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면 금리가 갑자기 치솟을 수 있죠.
그러면 3% 이자를 주기로 한 예금을 시장금리는 계속 5%, 6% 이렇게 올라가는데 3%로 은행은 조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만약에 반대로 시장금리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은행은 고객한테 3%를 주기로 하고 만약에 10년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있다가 시장금리가 뚝 떨어져서 1% 금리대다. 그러면 은행은 1%로 조달을 할 수 있는 돈을 3%라는 비싼 이자를 주고 조달을 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로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저축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제일 길게 만기를 가져가는 것은 1년. 3년은 안 합니다. 1년으로 하고 짧게는 6개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저축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돈을 열심히 이제 저축을 하려면 어때요? 좀 아껴 쓰고 사고 싶은 것도 좀 참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 모은 돈이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야 좀 저축을 한 기분이 나요. 근데 막 3년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6개월로 정기 적금을 가입을 합니다. 6개월. 아까 이제 예시는 1년을 했는데 6개월이요. 그러면 내가 매달 한 100만 원, 내가 최대한 한 100만 원 할 수 있어. 그러면 100만 원을 6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을 적금을 넣죠. 그리고 6개월 있다 만기가 돼요. 그리고 원금이 600만 원이 생기죠. 그러면 그 600만 원은 정기예금에 묶어두고 다시 또 6개월짜리 100만 원 적금을 넣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100만 원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줄여. 그래서 90만 원으로 또 6개월 해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집 사정이나 뭐 내 급여 수준이 좀 올라서 다시 100만 원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100만 원을 6개월. 그리고 또 만기 되면 정기예금에 만기된 거랑 같이 묶어서 정기예금을 굴리고. 그래서 6개월 서클로 처음에 저축의 재미를 느끼실 때는 6개월 단위로 짧게 가서 돈이 불어나는 통장에 이렇게 찍혀 있는 금액을 보면 내가 벌써 이만큼을 모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불리는 재미를 좀 금방금방 돌아오니까 6개월 사실 금방 가거든요. 벌써 2024년이 온 지 4개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6개월 같은 경우도 눈을 깜짝하면서 6개월이 지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짧게 만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초등학생인데 내가 아이를 대학을 갈 때 대학 생활 학자금 목적으로 내가 길게 가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길게 해도 되는데 내가 특별한 목적이 없고 돈을 일단은 모으고 싶다, 그러면 짧게 해서 돈을 불리는 거를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저축의 재미를 더 느끼실 수 있다. 뭐 재형저축 이런 상품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금 혜택. 그러니까 아까 여기 15.4%의 세금을 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안 떼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 세금을 내가 안 내는 상품들을 비과세라고 하는데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재형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은행에 가서 이제 우대하는 금리나 세금을 우대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시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가입을 하면은 일반 그냥 가입하는 상품들보다 소득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청약저축, 혹시 청약저축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무조건 이 청약저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어져서 누군가가 살고 있다가 내가 그 집을 사고 싶어서 사는 거, 이거는 청약저축하고 상관없이 내가 돈 있으면 사는 건데, 새로 지어서 분양을 하는 분양 아파트를 사려면 청약저축을 꼭 가입을 하셔서 있어야만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새로
짓는 아파트들을 청약을 하려고 하느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청약 저축을 가입을 하면 좋은데 이제 청약을 하더라도 뭐 분양 뭐죠? 경쟁률이 높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이시면 청약 경쟁 없이 분양을 주는데 뭐 좀 우선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뭐 대한민국 사람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청약 통장을 만드셔서 6회 이상 납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열심히 저축을 했어요. 만약에 혹시나 금융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라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한 금융회사나 한 사람에게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농협이나 어떤 은행에 계좌가 여러 개 있어요. 뭐 한 개 계좌가 5천, 또 다른 계좌 5천, 다른 계좌 5천 이렇게 하면 계좌당으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당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한 금융회사에 만약에 금융회사가 좀 부실이 날 위험이 있거나 걱정이 좀 많다 그러면 5천만 원씩 나눠서 각각 금융회사에 저축을 하시는 게 보호를 받기 보장을 받는 거는 방법이다. 근데 이게 이제 5천만 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앞으로는 1억으로 올린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단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주식이나 펀드 이런 것들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혹시 주로 거래하시는 금융회사가 있으세요? 아까 이제 계좌 체크카드 쓰신다고 했는데 체크카드 쓰는 금융회사 이름 혹시 어디를 주로 이용하십니까? 하나은행, 농협, 국민. 대부분 좀 큰 은행, 시중은행들을 이용하시니까 이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인터넷, 토스, 네, 그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거요. 우리가 이제 은행, 금융회사를 구분할 때 알려드리면 뒤에 은행 뱅크가 붙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표현할 때 1금융권이라고 합니다. 1금융권. 자, 1금융권은 은행을 주로 말해요. 뒤에 은행이 붙는데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이런 데. 근데 여러분 농협은행하고 뒤에 농협으로 끝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